누구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봤을 내용입니다. 만약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 좀비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면 좀비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이며 일반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체력은 어느 정도야 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공개된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좀비 매체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좀비의 능력과 특성은 시대에 따라 진화해왔습니다. 즉, 예전엔 느리게 걷던 단순한 시체였다면 최근의 좀비들은 거의 인간을 능가하는 생물병기 수준까지 발전했죠. 세대별로 구분해볼게요. 1. 고전형은 느린 시체형이 있습니다. 대표작으로 28일 워킹데드 부산행 있죠. 속도는 매우 느리며 사람보다 한참 늦게 걷습니다. 지능은 거의 없으며 본능적으로 냄새와 소리, 피를 따라다닙니다. 감염 경로는 물렸을 때 혈액, 체액으로 감염됩니다. 특징은 대규모 확산형으로 전염성이 높고 한번 퍼지면 도시 단위로 무너집니다. 약점은 머리를 파괴하면 즉시 사망합니다. 2. 신형 돌진형으로 초기 진화형입니다. 대표작으로 월드워지, 킹덤, 부산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속도는 달리기 수준으로 사람보다 빠릅니다. 지능은 무리행동 가능하여 장애물 회피, 집단 공격 등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감염 속도는 5에서 10초 이내 변이됩니다. 특징은 압도적인 물량과 속도가 있으며 약점으로는 빛, 고온 혹은 일정 시간 지나면 활동 둔화가 있습니다. 3. 변종형으로 실험체와 군사형이 있습니다. 대표작으로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 라스트 오브 어스, 새벽의 저주가 있고요. 속도는 인간 이상의 민첩성으로 매우 빠르며 지능의 경우 일부 개체는 인간 수준 지능으로 명령 수행 가능합니다. 특징은 근육이 과하게 발달하였으며 청각은 예민하며 벽타기와 도약이 가능합니다. 감염원으로는 인공바이러스, 곰팡이, 코르디셉스, 군사 실험체 등이 있으며 약점은 고온불, 강력한 충격 혹은 숙주 절단이 있습니다. 4. 초진화형으로 신체 재생 및 학습형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아미 오브 더 데드,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레지던트 이블, 웰컴 투 라쿤시티가 있습니다. 속도는 번개처럼 빠르며 지능은 군집체 또는 리더 개체가 존재하여 명령체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능력으로는 재생, 야간 시야, 기생체 분리가 가능하며 일부 언어기억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특징은 인간 사회를 위협하는 새로운 생물종으로 발전하였으며 약점으로는 특정 항바이러스제, 자외선, 두뇌 파괴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가장 현실적인 좀비 능력을 예측해볼게요. 현재 영화와 생물학 연구 트렌드를 반영하며 2025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좀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속도는 10에서 60초 내에 변이되며 이동 속도는 시속 25에서 30km로 전력 질주 가능합니다. 지능은 무리행동 및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으며 시각과 청각은 빛에 약하고 소리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활동 한계치는 낮보다는 밤에 강하며 내구성은 총상으로도 즉사가 어려우며 머리 파괴 필수입니다. 잠재 능력은 학습형 또는 지능형 개체 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2025년형 좀비는 느린 시체가 아니라 전염 속도는 바이러스, 행동력은 맹수 수준의 생물체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 명이 감염되면 도시 하나가 하루 만에 붕괴할 수 있는 시대죠. 그렇다면 이 존재들에게 살아남기 위한 사람의 신체 능력은 어느 정도야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 영화 내용을 바탕한 좀비 능력과 생존을 위한 최소 신체 능력, 그리고 생존자 클래스별 생존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내용을 전제로 2025년형 좀비의 기본 스펙은 1. 월드워지, 라스트 오브 어스, 킹덤 등을 종합한 평균치. 이동 속도는 시속 25에서 30km로 전력 질주 수준이며 시야와 청각은 인간의 2~3배. 소리 움직임에 즉각 반응합니다. 지구력과 체온 조절은 해당되지 않으며 지치지 않는 사냥꾼입니다. 반응 속도는 0.1초 내로 총성과 움직임 감지 시 즉시 방향 전환합니다. 힘은 성인 남성의 2~3배로 신경 억제 해제 상태로 인한 폭발적 근력을 발휘합니다. 이건 좀비가 아니라 괴물이네요. 크크크. 2.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 신체 능력 조건을 알아볼까요? 단거리 스피드는 100m 12초 이하가 가능해야 기본적인 도주 및 회피 가능합니다. 지구력은 5km 이상 전력 질주 가능해야 지속 도주할 수 있으며 근력은 문차, 장애물 방어용으로 체중의 1.5배 이상 밀기 당기기 가능해야 합니다. 순발력은 반응 속도 0.2초 이내야 갑작스런 돌진, 회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연성은 무릎, 어깨 관절 가동 폭이 높을수록 좁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어 회피에 필수입니다. 청각 및 시각 집중력은 소리 감지 및 시야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주변 360도 감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3. 현실적으로 클래스별 생존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안 하는 일반인. 생존 가능성 10에서 20%. 100m 달리기 15초, 팔굽혀펴기 10회 수준일 경우 초반 혼란기에 즉사 확률 높습니다. 군인, 소방관, 운동선수 등 체력형. 생존 가능성 40에서 60%.
100m 달리기 12초, 5km 달리기 20분 이내 수준일 경우 단기 생존 가능하며 근거리 방어에 유리합니다. 산악특수부대 등 생존 특화형, 생존 가능성 70% 이상, 100m 달리기 11초, 5km 달리기 18분 이내 수준일 경우 도주 전투 은신 모두 가능합니다. 훈련된 일반인 등 민간 생존자, 생존 가능성 30에서 40%,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훈련자일 경우 팀 단위 생존 시 유리합니다. 어렵네요. 그렇다면 일반인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스펙 업그레이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훈련을 기준으로 요약한다면 1. 달리기 훈련. 전력 질주로 100m 12초 이내, 장거리 3에서 5km 20분 이내 달성. 2. 근력 훈련. 팔굽혀펴기 30회, 턱걸이 10회 이상 달성, 체중의 1.5배 바벨 데드리프트 가능. 3. 심리적 내성 훈련. 비명 혼란 상황에서도 판단 유지 연습. 4. 야간 시야 적응 훈련. 플래시라이트 의존 최소화. 5. 감각 훈련. 어두운 환경에서 청각, 후각을 이용한 탐지력 훈련하기. 6. 반사 훈련. 주변 소리에 즉각 반응하기 위한 연습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존 가능한 몸 상태 만들기 방법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저는 틀린 것 같습니다. 먼저 가세요. 유유. 벙커 안에서 버티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